나중에 이제 제가 복직하고 뭐 엄마가 봐주거나 뭐 다른 어린이집 가서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기를 혼자 계속 두드려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저희 일회성 미팅을 오프라인으로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고민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7개월 세연이 엄마 공평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촬영에 앞서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스케줄을 다 한번 제출을 해주셨어요. 한 5일치를 제출을 해주셨고 제가 이 미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우리 아기는 스스로 잠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따로 수면 교육을 했던 경험은 따로 없으시고 지금 엄마가 다 안아서 어떻게 눕혀서 쪽쪽이 물리고 백색소음 켜놓고 그냥 토닥토닥. 그리고 쪽쪽이도 쪽쪽이 사용하고 있고 빠지면 깨면서 울고. 밤잠 때도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쪽쪽이를 입면할 때도 쓰고 자면서도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거의 물고 있다가 이제 깊게 잠들었을 때는 빠져도 잘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빠지면서 깨면서 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엄마가 바로 달려가서 쪽쪽이를 다시 물려주시면서 토닥토닥토닥 네, 빨리 재우고 싶어가지고. 빨리 재우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쪽쪽이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원령이 지금 7.9개월, 한 8개월 거의 다 돼가는 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쪽쪽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낮에는? 낮에는 컨트롤을 떨어져 있으면 물고 죽는데 밤에 깼을 때 눈을 뜨고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막 울면서 깨서 쪽쪽이 뭐 어디 있는지 이런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울고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낮 동안에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쪽쪽이를 주변에다가 막 여러 개를 뿌려둬요. 집에 쪽쪽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개 뿌려두고 엎드려서 이제 막 쪽쪽이를 입에 이렇게 잡아서 넣으면 막 잘했다고 막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쪽쪽이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쪽쪽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쪽쪽이를 잘 물 수 있게 해주고 잠잘 때도 옆에 주변에다가 엄청 여러 개를 뿌려 놓는 거죠. 근데 뿌려 놓고 스스로 이제 자다가 더듬더듬 해가지고 쪽쪽이를 찾아서 입에 넣고 요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쪽쪽이를 지금 끊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는 감히 내가 시도를 해봐서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약간 좀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아기가 스스로 못 자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잠을 스스로 자본 적이 없어. 어떻게 잤냐면 엄마가 나를 이때까지 계속 잠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엄마가 엉덩이도 토닥거려주고 쪽쪽이도 입에 물려주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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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줘, 잠만 자시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연이 입장에서는 잠이라는 건 나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 것이고 엄마가 나를 그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준비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자다가 깼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잠까지 가는지를 모르는 아기인데 새벽에 엄마가 나한테 길을 혼자 찾아가라 했거든. 엄마가 아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새벽에는 혼자 잘만도 하지, 혼자 스스로 찾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차라리 데려다 주지를 말던가 나한테 그냥 이렇게 중간에 덜렁 내려놓고 목적지까지 혼자 가,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잠을 잤느냐에 따라서 새벽깸이 내 스스로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쪽쪽이를 스스로 입에서 딱 물고 잘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굳이 오지 않아도 쪽쪽쪽쪽쪽쪽 하면서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복직하고 뭐 엄마가 봐주거나 뭐 다른 어린이집 가서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기를 혼자 계속 두드려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 됐었어요. 맞아요. 일단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가 수면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아기한테 잘 자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난 더 이상 이 아기를 재워주지 않을 거니까. 근데도 선생님 애가 울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평생 7개월, 8개월 다 되도록 엄마가 계속해서 잠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안 할 거야. 이때까지는 너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너가 혼자 스스로 잠을 못 잘까 봐 그렇게 도와줬지만 이제는 너 혼자 자는 걸 연습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엄마 나를 도와줘, 엄마 나를 재워줘 하면서 엄청나게 거센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가서 다시 재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세연이 입장에서는
뭐야? 이때까지 덜 울어서 안 지어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더 크게 울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울음이 강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 수면 교육을 시작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아기의 울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기가 이렇게 막 목 찢어지게 울다가 뭐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가서 엄마들이 체크를 하거나 뭐 엄마들이 원하는 뭐 시덕법이든 안누법이든 뭔가 아기를 달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아기를 달래만 주는 거예요. 잠은 결국 스스로 잠드는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울다가 내가 잠들었네? 잠들어 버렸네? 기분은 상당히 나빴는데 오케이 되기는 됐네. 근데 우연이겠지?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도 느끼기 시작하죠. 잠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꼭 그런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잠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내가 잘 수 있네. 이렇게 되면 잠이 조금 덜 어려워지겠죠, 아기들한테.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이 스스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기도 잘 자 하고 문 닫고 나오면 잠들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엄마가 정한 뭐 시락법이든 안누법이든 뭐 실베베 기달기달법이든 아니면은 나는 울음에 강해요 하는 엄마들은 퍼버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어야 자다가 깼을 때도 당연히 나 혼자 다시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낮잠 잘 때도 밤잠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자면은 좀만 뒤척여도 제가 바로 다시 토닥토닥 하면은 계속 길게 잘 수 있으니까 옆에서 주로 같이 자는 편인데 옆에 있어줄 수 없으니까 이것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겠죠. 아니겠죠. 일단 우리 아기가 지금 낮잠을 자러 들어가는 시간대를 봤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시간대가 뭐 짧게는 1시간 47분 평균 첫 번째 낮잠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낮잠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정도 깨시가 약간 조금 짧아요. 우리 아기들이 각각 개인마다 잠의 물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물컵에 들어있는 물은 피로도예요. 물컵을 다 채워야지 내가 이 수면 압력에 의해서 좀 편안하게 입면할 수 있고 이 물컵을 다 비우고 에너지를 채우고 일어날 때까지 잘 잘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물컵을 다 채우고 여기에 피로를 가득 채워야 조금 길게 연장을 해가면서 잘 수 있다. 근데 이런 날처럼 1시간 반 만에 들어갔던 이런 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기의 물컵이 다 차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잠들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준비물이 있죠. 치트키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막 이렇게 두드려서 재웠어요. 두드려서 재웠는데 나는 피로도가 그만큼 쌓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 20분만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싹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 자는 상황인데 그러면 엄마가 계속 거기에서 잠을 막 억지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나 안 피곤한데 그럼 막 더 자 이렇게 해서 더 잤으면 결국에 나는 잠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밤잠에서 가져와요. 그때가 밤에 깼을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 3일에 한 번씩 밤에 두세 번씩 깰 때가 저 그래서 왜 3일에 한 번씩 덜 피곤한가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밤에 깼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의 잠은 결국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잠을 잘 때 한 13시간을 잘 수 있는 아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기들이 낮잠이 너무 많아지면 밤잠을 못 잔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시를 너무 짧게 가지고 들어가는 걸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졸려움 신호라는 게 막 하품하고 눈 비비고 귀 뜯고 이게 졸렸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낮잠을 자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짧으면 30분? 그래서 1시간 사이에 막 하품을 하고 막 귀 만지고 눈 비벼서 이게 낮잠을 더 잤어야 되는데 안 자고 제가 그냥 중간에 데리고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주 원래 하품을 계속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엄마도 하품 막 한다고 해서 무조건 누워서 자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 조금 피로도가 빨리 오기는 하나 보다. 그냥 하품하네. 엄마가 옆에서 막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아준다던가 그렇게 했는데 애가 막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놀아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구나. 졸음 신호가 좀 빨리 온 거구나. 가짜 졸음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지 말자 하고 좀 더 시간을 버티는 거죠. 근데 우리 아기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이르게 하품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활동을 좀 바꿔줘 보려고 했어. 근데 애가 막 짜증을 내고 버팅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오늘은 진짜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르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머님께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깨시가 약간 들쑥날쑥해요. 네. 지금 태연이가 3번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4번도 잔다고 하는데 4번 자는 날을 보면은 결국에는 깨시가 약간 짧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3번만 잤을 때는 하루 일과가 12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시를 일단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깨시는 어떻게 찾냐면 저희가 드리는 기준 텀이 지금 원력이 조금 있어서 2시간 반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시간 반, 그리고 뭐 2시간 45분, 그리고 3시간 요 정도로 해서 그 텀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졸음 신호가 보여도 조금 버티고 웬만하면은 이 시간대에 딱딱 맞춰서 눕혀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기가 처음에 난 도저히 선생님 혼자 재우는 거 못하겠어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 맞춰서 눕혀보면은 조금 더 인면이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아침에 기상 시간이 지금 세연이 기상 시간을 봤을 때 대충 뭐 한 6시 반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연이의 밤잠 시작 시간은 7시 뭐 전후가 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수면 교육을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고 하시는 거니까 뭐 꼭 처음부터 바로 혼자 자야 된다 이런 걸 기준으로 세우기 힘드시다면 깨시에 맞춰가지고 좀 잘 잘 수 있는 수월하게 입면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입면하는 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은 20분 미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넘어간다 하면은 아, 덜 피곤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상담 좀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애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냥 안 졸렸는데 뭐 억지로 재워버리려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피곤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하품하면은 사실 무조건 재워야 되는 줄 알고 막 1시간만 해도 하품하면 아싸 하고 바로 데려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아싸. 가짜 졸음 신호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래서 최대한 딴 놀잇감 주면서 맞아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제가 이제 PDF로 예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오늘 상담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거 보시고 앞으로도 쭉 세연이가 잘 잘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한 어머님들은 저희가 종종 이렇게 오프라인 상담소를 열어서 어머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팁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신청들 해주시면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